얼마 전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싶습니다. 당시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큰 충격이어서 어디서 말도 못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 왔지 싶을 정도로 연애 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다정하고 섬세하고 센스까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저의 입장을 생각해 주었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심도 넘쳐서 제가 남편을 보고 배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연애하면서 싸워도 늘 금방 풀었고 한 번도 헤어진 적도 없어요.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올바른 생각이 박혀 있어서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낳으신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좋은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이렇게 올바르게 만들어주셨는데 부모님의 성격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역시나 다정하고 스윗한 분들이셨어요.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몸이 편찮으셨지만 그 와중에도 미소 한 번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되실 분도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된다면 시집살이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결혼식 당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딱 결혼식을 2일 남겨두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엔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식을 꼭 보고 생을 마감하시길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아버지는 저희 결혼식을 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 시아버지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의 죽음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죠. 이 상태로는 절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 저희는 결혼식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미루기로 했고 지금은 시아버지의 죽음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죠. 남편이 결혼식 안 미뤄도 된다고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했지만 제가 미루자고 했어요. 저도 결혼식이 조금 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길 원하기도 했고 남편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결혼식을 미루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실신까지 했고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되어주지 못해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시아버지와 관련된 물건들을 싹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는 내내 남편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 큰 집에서 나 혼자 어째 사노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시아버지와 단둘이서 사셨던 분이라 갑자기 혼자 살게 되면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신도 불안정한 상태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저희가 여기서 당분간만 같이 살아도 될까요? 라고 하며 제가 먼저 시댁살이를 제안했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시댁살이를 제안하는 경우가 잘 없긴 하잖아요. 그런데 전 그만큼 시어머니가 좋았고 걱정돼서 옆에서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셨고 바로 좋아하셨죠. 알고 보니 두 사람 다 저한테 시댁살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말을 먼저 꺼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시댁살이를 당연하게 생각해주지 않고 항상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줘서 좋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딱 한 달만 시댁에서 지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심신이 조금 안정되고 위로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분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시댁살이가 시작되었답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저도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면서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시아버지를 잊지 못하셨는지 하루 종일 누워 계셨고 시아버지의 물건을 안고 있었죠. 제가 옆에서 밥을 먹여드려야 겨우 하루에 한 끼 드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출근을 하니까 낮에는 저 혼자서 시댁에 남아 어머니를 돌봐드려요. 그런데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밥을 차리고 누군가의 옷을 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주일만 해도 온몸이 쑤시고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울면서 창밖만 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몇 주만 기다리라고 해주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와 교대를 하고 어머니를 챙겨주었죠. 남편이 퇴근하면 전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랬고 저희의 노력 덕분인 건지 조금씩 기운을 차리신 것 같더라고요. 밥도 잘 드시고 TV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저와 대화도 자주 하셨습니다. 거의 예전과 비슷할 정도로 말이죠. 저희는 괜찮아지신 것 같은 시어머니를 보니까 점점 돌봐드리는 것도 편해졌고 서로에게 더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이다 보니 사이도 좋고 뭐든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제 화목하게 대화도 나누면서 식사를 할 수도 있게 되었고 주말이 되면 같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셋이서 웃고 떠들 수 있게 되었죠. 그 사이에 저희 부부는 한 달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알콩달콩 잘 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금 괜찮아지신 건지 남편을 대하는 게 어딘가 조금 묘하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거나 승진을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라고 하면서 토닥토닥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어머니 눈에는 아직 남편이 아기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엄마들이 30이 넘은 아들을 토닥토닥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내인 제가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신혼 초다 보니까 이제 꽁냥꽁냥도 하고 싶고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남편과 저 사이를 파고들어서 신혼을 즐길 틈을 안 줍니다. 항상 뭐든 셋이서 하고 싶다고 했고 남편과 제가 단둘이서 어딜 가는 걸 원치 않아 하셨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다른 집 시댁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눈치를 준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보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어요. 굳이 아이 안 낳아도 된다며 아이를 낳았을 때의 단점을 저에게 구구절절 말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이가 낳고 싶었고 남편도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신을 하게 되어서 좋아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급격하게 굳어졌고 표정 관리가 안 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의문이었지만 아무튼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을 축하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임신 주차가 조금씩 늘어가고 주위에서 다들 태교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었고 남편도 주말에 시간이 돼서 오랜만에 단둘이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잡고 여행 계획도 세우면서 기대하고 있었죠. 저희가 여행을 가기 전날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내일 태교 여행 간다며? 나도 데리고 가라. 다시 저희 사이에 끼려고 하셨습니다. 원래 매일 같이 가긴 하는데 태교 여행이라 남편과 단둘이서 편하게 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 엄마 이번엔 태교 여행이라 단둘이서 가려고. 엄마랑은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라고 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말을 하자마자 한숨을 푹 쉬면서
이 할미가 남편 죽고 혼자서 이 집에서 외롭게 사는데 자식이 여행 한번 못 보내줘? 아이고, 나도 얼른 남편 따라서 가야겠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냥 같이 가자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알겠어. 같이 가. 라고 했죠. 결국 시어머니 포함해서 셋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더라고요. 남편의 손을 잡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면서 저 빼고 다니려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 혼자 두려고 하는 어머니가 거슬렸는지 손을 빼고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구경을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둘의 손을 잡고 있는 사이를 갈라서 양손으로 저희의 손을 잡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왼손은 저, 오른손은 남편과 잡으면서 셋이서 다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셋이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 못하겠어서 제가 시어머니 손을 놓았어요. 너무 유치한 아이들 장난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손을 놓자마자 남편한테 팔짱을 끼고 붙어서 이리저리 다녔죠. 남편이 저도 같이 가야 한다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원래 여행은 혼자서 해야지. 며느리는 혼자 놀아야 태교에 더 도움될걸?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말문이 턱 막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계속 제 남편을 탐내는 듯한 행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살았어요. 저는 드디어 아이를 낳았고 가족들은 너무 좋아해 주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에서도 일을 하지 않았고 아이만 돌봤어요. 아이를 키우니까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정말 분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서 계속 키우면 시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아이까지 돌봐야 하니까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분갈하자고 말을 했죠. 남편도 좋다고 했고 이제 시어머니도 과거의 아픔을 조금 치유한 것 같으니까 나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분가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자신의 도움이 있어야 한대요. 자기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이 아무리 설득을 하면서 분가하겠다고 해도 계속 육아를 도와줄 테니 애가 조금 클 때까지만 더 살다가 가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저희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엔 다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하게 제 아들을 대했어요. 원래 할머니들이 손주를 많이 예뻐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손주들한테 아들이라고 하나요? 다들 손주라고 하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한테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제 아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는 의미 없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예뻐해 주시니까 저도 좋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아들이라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고 얼마 전에는 엄마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저희 아이의 엄마라고 칭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쾌하기도 했어요. 엄연히 제 아들이고 제 자식인데 시어머니가 엄마 거리니까 조금 속상하긴 했죠. 그리고 아직 신생아라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자기네 집안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자기 아들을 닮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하고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대요. 자기 아들을 닮아서 아빠 집안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방을 먹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남편도 어릴 때 어머니 힘들게 맨날 울고 잠도 안 자고 그랬어요? 내 배로 힘들게 낳긴 했지만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울지도 않고 참 순했다고 하던데. 에휴. 이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대체 왜 이렇게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강한 걸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느 정도 소유욕을 느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들 부부를 맨날 따라다니고 항상 같이 있어야 하고 이런 건 너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한 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저의 시한폭탄이 터지게 되는 날이 오고 말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긴 뒤 남편과 같이 둘이서 데이트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갈 채비를 했죠. 그런데 역시나 저희 부부가 나갈 준비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 뭐 하냐 등등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대답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당당히 남편의 옆자리인 조수석에 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초행길이라 제가 옆에서 길 알려줘야 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차피 내비게이션 있잖아 그거 보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뒷좌석에서 혼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길을 잘못 알려주셔서 몇 번 길을 잘못 든 적이 있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고 재밌게 놀았죠.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맘 편히 놀진 못하겠더라고요. 말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대화할 시간은 없었고 항상 대답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철썩 붙어서 어디든 다니니까 제가 와이프인지 시어머니가 와이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대충 놀고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땐 제가 운전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뒷좌석에 타니까 시어머니가 뒷좌석에 타는 거 있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을 것을 예상하고 배려를 해서 뒷좌석에 앉은 건데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뒷좌석에 앉으니 많이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앞좌석에 앉으라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앉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남편이 엄마가 앞에 안 앉을 거면 내가 앞에 탈게 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으려고 하니 남편의 손목을 잡고 뒷좌석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딱 봐도 저건 남편과 둘이서 앉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엔 조수석엔 아무도 안 앉았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데 주차장에서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가 싶어서 여러 번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절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없는 곳으로 저를 불러서 왜 표정이 좋지 않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뒷좌석에서 잠을 잤는데 시어머니가 더듬더래요. 상체하체 다 상관없이 그 손길에 남편은 잠에서 깼지만 일어난 척을 못했다고 해요. 한 번도 어머니가 그런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소름 끼친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 심각해졌어요. 대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유명한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자신에 대한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애정결핍이 생겼대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애정결핍이 모두 아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게 과해져서 아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정말 충격적이었죠. 어머니는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했고 저희는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 분갈했고 어머니 혼자 집에 두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가 심해지기 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해졌다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아찔한 거 있죠?
지금은 어머니가 상담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많이 나아지셨어요. 처음엔 왜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냐고 화를 냈는데 이제는 혼자 계시는 거에 많이 익숙해진 듯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요. 저와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때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